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가 뭔가 잠잠해졌다 라기보다도 계속해가지고 매일마다 코로나가 몇 명이 늘었다 뭐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죠. 너무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정말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도대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나 두려워하는 것일까? 제가 진단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공포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거겠죠. 도대체 어쩌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일까?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말은 계속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마치 종식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불과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현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불안감을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개인은 이런 식의 사회적인 불안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불안감에 억눌린 개인은 집단 속으로 자신을 숨기게 되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을 집단으로 변모시켰다라고 하는 집단주의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중요시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집단주의적 사고일 뿐입니다. 질병이 질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자연현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거기에 개입이 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기가 되어버린 질병 앞에서 개인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집단주의적 사고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CNN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둔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경화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한될 수가 있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격히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의 선을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굉장히 많은 토론과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강경화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제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때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억제가 될 수가 있다. 교과서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경화 장관의 저 얘기를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강경화 장관님께서 몸소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전에 강경화 장관의 남편과 관련돼서 논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부의 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해외여행을 떠났던 것인데요.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장관의 남편은 요트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억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 외교부가 여행을 좀 자제하라고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 전체의 안전과 국민 전체의 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강경화 장관의 저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말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공공의 선을 위해 가지고 강경화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떠나는 강경화 장관의 남편에 대해서 적어도 강경화 장관은 강력하게 비판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강경화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남편 미국행에 대해 가지고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말이 뭐겠습니까? 남편이 가겠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남편의 자유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뜻이죠. 자신의 정부의 입장과 조금 다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제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강경화 장관.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개인의 자유조차도 존중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억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집단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이야말로 장관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MBC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부부간 감염률이 38%에 달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조차도 최대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거리 두기를 강화할수록 지역사회 감염은 감소하는 대신에 가정 내 2차 감염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지금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그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의 대상이 된 것뿐입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끔찍한 질병을 나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는 점점 더 불신 사회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감염의 거점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부부 사이의 감염률이 무려 38%나 됐다라는 겁니다. 무려 38%나 됐대요. 이게 도대체 왜 무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저 고작 38%밖에 안 된다. 이래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가정 속에서 부부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 시간 계속해가지고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률이 지금 38%밖에 안 된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정 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려 38%가 아니라 고작 38%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감기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붙어있고 그렇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38%밖에 전염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 거기서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가정 내 거리두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사회 속에 있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거리두기가 어떻습니까? 과장된 공포, 비현실적인 자료, 비현실적인 정부의 발표, 그거를 기반으로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가정 내 거리두기까지 그거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도대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4인 가족이 살기에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13평짜리에서 4인 가족이 산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거리두기가 가능할까요? 명당 지금 3평 남짓한 그 정도 공간만을 차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저들의 지금 말과 저들의 지금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3평 방문쇼에 4억 5천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인 것만 하더라도 4,290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거짓이 아니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러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가가지고 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짓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그 불안감을 통해서 기꺼이 개개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코로나를 등에 입고서 전체주의 사회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 사회 모든 전체주의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주의의 그 다음 단계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가정 내 거리두기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과장된 공포 앞에서 모든 개개인들이 기꺼이 불안감에 떨면서 전체 속으로 집단 속으로 빠지고 있는 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가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참으로 제가 불안감을 느낍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코로나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